안녕하세요. 주경 전문가입니다. 오늘 증시 장마감 브리핑 또 시작을 해볼 텐데, 검은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분들이 아마 소리 좀 이렇게 지르셨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지난달부터도 꾸준히 이야기했던 거, 시장이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올 것이다. 정말 크게 이제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말 이제 욕도 많이 먹었는데, 네가 이제 뭘 하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들었던 만큼, 좀 이제 시장에 너무 한쪽으로만 이제 치우쳐진, 이제 그런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각서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이게 이제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뭐 사실 뭐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야, 상승했던 종목이 그렇게 이제 뭐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도 물론 이제 뭐 상한가 치는 종목 있고 하락세가 대부분 다 그게 많이 나왔죠. 코스피가 오전장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막바지 2시 30분쯤에 이제 코스닥도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사이좋게 한번 나눠 가졌는데 보편적으로 하락장이 연출이 되거나 또 폭락장이 연출이 될 때 지수 자체가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오전에는 코스피가 걸리고요. 오후에는 이제 코스닥이 걸린 만큼 사람의 좀 약간 농간, 데리고 노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피해 아닌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연기금에서 선물 환매도를 통한 환율을 좀 안정화시켰죠. 이제 안정화시켰는데 이거 안정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이렇게 내려갔다. 돈만 날렸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만 날아간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수급 상황을 보면 역시나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저건 이제 뭐 신규 매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제 추가 매수 물타기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자금이 뭐 빵빵한 것 같습니다. 2조 7천억이나 되는 금액을 샀고요. 오히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2천억 수준이면 그냥 거의 뭐 평타보다도 좀 이제 낮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ETF입니다. ETF 쪽에서 이제 물량들이 대거 많이 쏟아졌는데 특히 이제 두 배 추종이 나온 ETF 상품들이겠죠. 손절매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다음 반대 매매, 청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찍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ETF가 시장을 망치는 주범이다. 개인 투자들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물론 이제 등락폭이 작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ETF 출신돼서 인제 두 배 추정으로 결국에는 이 수익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예. 수익에 눈이 돌아갔고 결국에 인제 뭐 '철퇴 한번 맞았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주의 깊게 긴장을 하고 뭐 '시장이 조정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인제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렸었는데 그거 상관 안 하고 만약에 주변에서 인제 "ETF 상품 이렇게 샀다. 철퇴 맞아도 싸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거 출시하기 이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전부 다 그 누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지 말라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깡그리 무시하고 저렇게 인제 사고 있는 거 보면 '돈 녹아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만 5천억이 증발이 됐죠. 비투했던 분들 이번 달에는 1조 이상 증발이 돼야 충분히 인제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 반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고무적인 건 뭐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콜옵션을 지금 현재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콜옵션을 사고 있다라는 것은 증시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쪽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내일 당장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선으로 옵션을 사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은 움직임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 흐름을 살펴봐야겠죠.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은 흐름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7,500 포인트가 인제 깨졌는데 밑꼬리가 지금 현재 안 달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종가가 저가로 그냥 마감을 했다고 인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격을 제가 한 번에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인제 잘 버티고 있는 투자분들도 있겠죠. 근데 반대 매매의 물량들이 더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는 것보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어요. 한 번에 그냥 내리꽂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대형주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빼고 그다음에 뭐 현대차라든지 네이버 빼고 이런 종목들 빼고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이런 종목들은 최소한 얼마나 빠지겠냐? 15% 최소한입니다. 기본적으로 평타는 20에서 25% 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지금 7,000 포인트도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코스피 특히나 인제 상장이 돼 있는 이 종목군들은 평균적으로 20에서 30%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제 뭐 코스닥이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다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900 포인트 초반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주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850 포인트 장기 입평 부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저는 800 초반 심하면은 800 포인트도 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위치가 돼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 장비주들이죠. 예, 장비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제약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번 불장에서 영향을 많이 못 받고 수급을 제대로 못 받는 섹터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전부 다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팔아가지고 코스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대부분 다 이제 대형주로 이제 넘어갔는데 지금 코스닥 쪽이 너무나도 이제 안 좋은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투자분들도 좀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오늘 내려갔다고 해 가지고 내가 이제 마이너스 좀 더 줄여 보겠다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더 내려오고 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해 드리냐면 빅 이벤트가 있어요. 6월 중반에 스페이스X가 이제 IPO가 있죠. 빅 이벤트가 있는 만큼 이쪽으로 지금 현재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직접적으로 스페이스X 결국에는 이제 IPO를 진입 못하기 때문에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지 뭐 아주 IB 투자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다시 한번 이제 노리면서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뭐 스피어라든지 HVM이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을 이제 굉장히 매수를 하고 또 추가 매수를 하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 이벤트가 끝나기 직전까지 무언가 상승 분위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벤트 이것 때문에 그 이전까지 반등했던 것들 전부 다 반영이 돼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끝나면은 오히려 시세가 안 올라오고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ETF 리밸런싱이 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인제 6월 중반에 예정이 돼 있죠. 그러니깐 15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새롭게 물량이 많이 있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자 이렇게 인제 리밸런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어 인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뭐 빠지거나 다시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거의 인제 그런 일은 없다고 인제 보시면 되겠고 비율 리밸런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약간 속아내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검은 6 월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깐 제가 이 ETF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절대 매수하지 마라. 어 도움 1도 안 되고 물론 수익 볼 수도 있겠지만 손실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차라리 만약에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하락세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사는 거지 고점 부근에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일봉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고점 부근에서 ETF 출시하고 나서 얼마나 죽어 나갔습니까?
더 죽어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예, 이런 게 전부 다 자금이 녹아 없어지는 거다. 그럼 매수하려면 2분 만에 만약에 가격이 온다. 물론 이제 150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가격이 와 가지고 진입을 해도 충분히 우리는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이제 조정 장세가 만약에 거치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뭐 반등 장세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대형주 시장 쪽으로 수급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수급들이 다시 또 인제 크게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다음 달에 결국에는 국민성장 펀드 때문에 코스닥 장세로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단타로 들어갔으면은 어쩔 수 없이 자를 때는 확실하게 잘라라. 수익을 볼 때 뭐 단기적인 퍼센트라도 수익이면은 그냥 챙겨라. 제가 그냥 뭐 소심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인배라서 또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왜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지럽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내가 만약에 투자자라고 하면은요. 1,000만 원을 만약에 현금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올 때 이때 사서 대형주 장세가 만약에 다시 펼쳐지고 하면 200만 원 이상 돌파하겠죠. 그러면 나는 좋은 기회 때 박인세일 때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젠슨왕이 오늘까지 예정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출국을 할 거죠. 이미 이제 일정이 끝났습니다. 일정이 끝났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미 오픈이 돼 있는 재료가 그러면 영향을 받아서 더 올라갈 것이냐? 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오늘 코스피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 종목이 네이버 종목이었습니다. 네이버도 지금 현재 생선 가시를 만들어 놨긴 했지만 지금 엔비디아와 이제 그 협력이죠. 협력은 말뿐인 협력이 아니라 서로 인제 지분을 투자를 해서 인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인제 이걸 인제 협력을 해서 오늘자에 그냥 네이버는 사상 최대 거래량이 또 두 번째로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간의 단발성 이슈라면은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건 맞는데 장기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는 결국에는 검은 6월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큰 재료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진적으로 우상향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월봉상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물론 이 구간에서도 당연히 무슨 악재가 있어서 내려갔겠습니까? 여기 이런 구간도 당연히 무슨 악재가 있어서 내려간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지금 현재 재료 테마가 나온 만큼 소버린 AI 그다음에 인제 데이터 센터 구축 실제로 수익이든 뭐 아니면 리스크든 전부 다 엔비디아와 네이버가 떠안으면서 이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협약을 끝나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 자체가 바뀐 거기 때문에 점진적인 우상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질 개선이 이번에 완료가 됐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검은 월요일이 아니라 6월 달 인제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나서 네이버도 당연히 조정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있겠죠. 지금 평균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2 차적인 가격대가 250,000원 밑에서 인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250,000원 밑에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투자분들은 다른 거 다 제껴 두고 뭐 삼성전자 뭐 추가 매수니 아니면은 뭐 하이닉스 추가 매수니 더 심하면 뭐 코스닥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지금 뭐 마이너스 50% 넘어간다고 해서 그걸 살 게 아니라 네이버를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대형주 장세가 이제 올라온다고 하면 지금 형생 맞췄을 때 지금 당장 이 가격대가 향후 1년 뒤를 돌아봤을 때 '저때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저점이었구나. 내가 왜 그때 저걸 못 참아 가지고 다른 거 이제 물타기 해 가지고 빠져나오려고 용을 쓰고 있었던가.' 이런 신세한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안 좋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신규로 어떠한 종목을 산다 이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해지전 전략으로 움직임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을 사는 것보다 그냥 시장 하락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해지 종목으로만
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뭐 반등을 줄 것이다 하면 그때서야 이제 종목으로 전환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지 종목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인버스 하나만 사 놓고 음 자, 인버스 종목 하나만 사 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지수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코스피가 먼저 크게 내려갈 것이냐 코스닥이 크게 내려갈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 봤을 때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됐죠. 이걸 고점 부근하고 연결을 해 보세요. 지수 고점이랑. 그러면 6월 달에 인제 한참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종목이 인버스 같은 상품들도 충분히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대 그러면 15% 이상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더 심하면은 뭐 20%이 정도까지도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는 최소한 얼마나 많이 빠지겠어요? 15%에서 20%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오늘 내려가니까 뭐 박앤세이다 줍줍하자 이게 아니라 오늘 뭐 반등 주는 척 했다가 물론 내일 반등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반등 주는 것은 이게 끝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락을 위한 반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그다음에 정보들 많이 모으고 매매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라이브 방송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 보면서 그냥 뭐 단순히 이거 차트 하나만 보고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선물 흐름도 체크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해외 선물도 체크를 하고 있죠. 원자재도 같이 섹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에서 보는 것은 화면이 하나밖에 없지만 제 옆으로는 모니터가 지금 현재 3대 이상 더 있습니다.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쉽다고 가정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분들도 항상 라이브 방송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버스 종목만 있냐. 오늘 상한가 쳤던 종목들 신라섬유가 대부분 다 이런 종목들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라섬유라든지 그다음에 뭐 양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오전장에 잠깐 올랐다가 내려왔던 뭐 천일고속이라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손이 빠르고 내가 진짜 눈치가 빠른 거 아니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제가 신라섬유도 이야기를 해 드렸을 때 장이 안 좋을 때 항상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다. 이런 것은 종목을 정확하게 찝어 드리는 건 이게 뭐예요? 매매 경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인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태양금속, 우선주. 자, 이런 종목들이 왜 올라가느냐? 시장이 안 좋을 때 품절주,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 자, 이런 게 지금 현재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단순히 지수 하락을 한다, 시장이 안 좋다 할 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만약에 더 내린다고 하면은 뭐 우선주들 위주로 다시 한번 더 크게 이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이런 것들은 잡을 수는 있지만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뭐 양지사 같은 자 이런 종목들 바닥 부분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왜 터졌겠습니까? 무언가 재료는 없어요. 그냥 지수 하락할 때 그냥 반대급부로 품절주기 때문에 시장에 이렇게 그냥 점찍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이어리 만드는 그 회사 맞거든요. 네,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계속해서 갭상으로 이제 만약에 날린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지사 같은 종목들이 만약에 시세가 죽는다 하면 그때가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시장에서는 영원히 가는 종목, 영원히 우상향은 없습니다. 영원히 이제 우상향보다는 단기적으로 크게 이제 상승이 있겠지만 하락도 이제 점치가 되죠. 근데 하락장에서도 유일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문가가 당연히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에 어떠한 종목이 그냥 바로 각인이 돼 있다. 이거 하락하면 이거 사야 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종목들이 전부 다 상한가 치고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뭐 올라가고 나서 일부러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예요? 지금 발 뻗고 뒤늦게 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결국에는 어떠한 종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결국에는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결국엔 단순하게 1%더 먹더라도 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주식영리 어플을 설치를 하세요. 지금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다음에 아이폰까지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특화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만 보고 시장 흐름을 내가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예,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스캘핑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들어오셔 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통방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매집이 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공개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명확하게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뉴스 링크만 올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이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홀로서기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정리 어플 설치하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제 글만 확인하시면 된다. 그리고 오전에 라이브 방송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데 들어오셔 가지고 종목들 단타 매매 진행해서 수익도 챙겨 가시고 앞으로 시장 흐름도 체크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끝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